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성 경영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늘 그랬듯이 4주차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맥클러랜드 성취 동기 이론, 기대 이론들을 봤습니다. 알버트의 ERP 이론인데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르게 여기에서는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는 존재, 관계, 성장 이 세 가지 욕구로 충족을 했습니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존재의 욕구와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슬로우 욕구하고는 차이가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 요인이 되고, 이제는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 그 다음 수준의 욕구로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만족과 진행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 진행 과정에 더해서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좌절 퇴행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좌절되고 열망의 강도에 따라서 욕구 만족도 내용을 이런 표로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 좌절과 퇴행으로 간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채워야 할 욕구의 양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못 채우게 되면 못 채운 만큼 그 욕구가 증대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버트 이론 중에서는 욕구 구조의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을 했고요. 과업을 도전감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의 욕구 충족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분위기 문제나 상사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욕구 충족이 어려울 경우 오히려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만 증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인간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구만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 내 분위기라든가 상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버트는 미국의 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을 확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히츠버그 이 요인 이론인데요. 만족감이 높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 불만족이 각기 다른 연속체 선상에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불만족이 없음, 만족이 없음 이렇게 했을 때 불만족으로 갔을 때 위생 요인이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으로 가려면 동기 요인이 충족돼야 된다. 이게 히츠버그 이론입니다. 어떤 요소, 월급이나 감독, 관리 스타일에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충족됐다고 만족이 오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충족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만족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요소에서 인정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만족이 증대되나 안 해준다고 불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만이 없는 상태와 만족한 상태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 그 결정 요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과 이생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동기 요인은 내재적이며 위생적인 요인은 외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기 요인은 개인이 내면적인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위생 요인은 자신이 아닌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 환경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은 불만족을 예방할 뿐 동기부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성원의 만족을 높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 내용과 관련된 책임, 성취, 승진, 능력 발휘 이런 및 인정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 위생 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맥클러랜드 성취 동기 이론인데요. 인간은 3대 욕구가 있는데 권력 욕구가 있고 성취 욕구가 있고 친화 욕구가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만을 대상으로 세 가지 범주를 나누어 연구를 했는데 인간 행동의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욕구가. 인간의 욕구는 학습된 것이고 개인의 행동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욕구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에 설명을 했는데요. 한 기업의 성공,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구성원, 특히 경영자 성취 동기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성취 욕구는 표준 이상의 성취, 성공을 위한 노력, 이런 노력과 관련된 욕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입니다. 친화 욕구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다. 그래서 성취 욕구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을 높이 설정을 해서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과업 지향성이 있더라. 도전적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모험성이 있더라. 모험적인 과제 해결에 흥미를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력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맥클러랜드 내용은 미국 해군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성취 동기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저 동기가 부여되는가 봤더니 과정이론인데 인간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뒀는데 동기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정을 중시했죠. 공정성 이론인데요. 이건 굉장히 지금 기업에서 이 내용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분배와 교환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대요.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입돼서 나오는 산출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크거나 작을 때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입 변수는 공정성 이론에서 구성원이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기술 경험, 노력 정도, 작업 시간 등에 의해 속하고 산출 변수에는 급여나 승진, 성취감 등이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입해서 산출물이 급여가 얼마 오르고 승진이 했는가 안 했는가 또 과업에 대한 성취감이 여기에 산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부족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 그래서 또 과다한 보상에 따른 부담감도 갖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성 모델 이론이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클 경우 노력을 줄여서 출입을 낮춘다. 그리고 산출을 왜곡시켜 인식하거나 다른 비교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면 불공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애덤스의 이 조직 내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공정성 문제와 공정성이 훼손됐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제시한 유명한 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다셈의 기대 이론인데요. 여기는 행동하는 경향성의 강도, 또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 강도, 그 행동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 그 개인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과 유효성이죠. 그래서 성과와 보상의 연결, 특정한 수준의 업적이 달성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보상 획득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한 수준의 업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지각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면 노력, 성과 기대감, 또 성과 보상 기대감, 이 유의성이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상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대 이론의 경영자에게 주는 실험적 시사점인데요.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보상은 구성원의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보상과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이 목표 설정 이론도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하들에게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주고 피드백을 해줄 때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목표는 구체적인 것일수록 좋고 쉽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자 등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것이 동기 유발 효과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 막연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일수록 효율성이 더 높다 하는 내용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되겠더라. 너무 쉬운 것보다는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는 게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된 목표여야 된다. 당연하겠죠. 지금 목표 위한 관리제도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MBO 과정은 뭐 너무 유명하죠. 목표 위한 관리제도인데 대학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대학의 MBO 과정에 많이 등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BO는 조직에서 계획, 통제, 전반적인 시스템 성과 향상 기법인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부여인데 성취 욕구와 소속 욕구,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 이것을 충족시킬 때 더 높은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니틴 노리아 이 내용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성취 욕구는 유무용에 희소한 것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체화,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높거나 이런 거, 경험, 사회적인 지위, 무용적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을 기업에서 이야기한다면 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이나 완전히 충족적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준다고 모르지만 얼른 충족되기 쉽지 않겠죠. 또 승진을 하는데 자기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끝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의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조직 단체, 국가 같이 커다란 공동체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동기가 향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그것도 유명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무한한 기쁨, 그리고 반대의 경우 무기력감, 직장 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 해당된다. 방어 욕구인데 외부 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방어 욕구인데 공격적 방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할 단체를 만들기.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창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명확한 목표와 목적 갖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등에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방어 욕구는 안정과 신뢰를 형성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공포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어 욕구는 상당히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욕구 충족 방법인데요. 성취, 결속, 이해, 방어인데 기본적으로 수단은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업 문화는 어떤가, 업무 설계는 어떤가, 성과 관리 및 배분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가 합니다. 5주차 통합 자료인데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인데 밴드라고 하죠. 소속 욕구.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팀워크, 협력과 동료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공식적인 업무 아니더라도 동료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도 하죠. 기업이. 경영진과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4가지 감정적 욕구들이 모두 충족될 때 구성원들은 동기가 부여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틴 노리아의 등의 연구자들이 표준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위 20%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4가지의 감정적 욕구 충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경영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동기부여 능력이 조직 차원의 감정적 욕구 충족 역량만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의 그 경영자의 동기부여 능력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턴 그랜트 교수는 5분만의 대화만으로도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의 기부부를 모집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콜센터는 이직률이 매우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콜센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단 5분만의 대화만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 수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동기부여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며 경영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때 구성원들은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인파먼트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고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 중요하죠.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는 것.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인데요. 목표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하고 인정이 되고 경영을 참여하고 인파워먼트 이 5가지가 동기부여 수단이더라. 목표 관리가 돼야 되고 보상이 잘 돼야 되고 인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이임받는 인파워먼트가 있어야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목표 관리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MBO 경영자와 구성원이 모든 팀, 부서, 프로젝트 및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사용해서 성과를 모니터한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목표 관리의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 구체적, 현실적이면서 구성원 또는 조직 단위 능력 범위 안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MBO 단계 모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회사 전략, 부서 목표, 개인 목표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계획을 수정하고 마지막에 성과를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회사 전략, 부서 목표, 개인 목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MBO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 모형인데요. 1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에는 모든 차원의 종사원의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구성원이 좋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는 시간을 제시해주고 개인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실행 계획 개발인데요. 1년의 행동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 계획은 각 개인별 그리고 부서별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진행 방향인데요. 실행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목표 달성에 적당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진행 상황 확인 결과는 즉각 피드백 되어서 실행 계획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4단계는 성과 평가인데요. 개인별 부서별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되었는지 주의 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성과 시스템과 임금을 비롯한 기타 보상 설계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 관리의 MBO는 이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수용된 목표여야 된다.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목표 진행 및 달성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목표가 성과를 높이므로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평가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목표 관리 MBO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목표 관리 MBO 과정은 각 대학원에서 경영자 MBO 과정, 목표 관리 과정을 대다수 웬만한 대학이면 개설을 해놓고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표 관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5-2에서 여러분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